당시에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음성이 나왔고 결국에 이제 뭐 제모를 했기 때문에 가슴에 나 있는 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진행했었다. 그런데도 이제 음성이 나왔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증거를 못 찾은 경찰이 그때 당시 2차례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게 지금 뒤늦게 나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은폐위하는 일이 삭발, 왁싱 등의 제모다. 가슴에 나 있는 털이나 코털로도 가능하지만 검출이 안 되거나 투약 시기의 특정이 어렵다라고 그때 당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때 당시 2017년, 2018년에도 그러니까 두 번 다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했었다. 네. 라는 어떤 상황적인 정황은 경찰이 찾았었는데 증거를 못 찾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 7월, 2018년 3월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소개도 됐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버닝썬 사건 때도 얘기했듯이 몸 세탁을 한 거죠. 1차적으로는 모든 털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아주 잔량의 가슴털 정도는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특정하기가 어려운 수사로서 증거를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던 것 같고 몸 세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수액을 만든다든지 많은 물을 먹는다든지 사우나에 간다든지 해서 사실은 소변 검사는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이분이 마약에 관련된 상당히 몸 세탁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떤 자택이 이제 뭐 서울 모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택에서 화장실 뒤에 숨겨놓은 주사기도 발견했고 그다음에 무통장 입금을 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예. 통장 입금을 하면 모를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나 시점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CCTV로 식별이 됩니다. 아 그래요? 무통장 입금을 하더라도? 네네네. 실제로 그래야지 무통장 입금이라도 누가 줬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 로버트 할리 씨가 이 포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투약 사실 있으시다는데 사실입니까? 실망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양국 네, 로버트 할리 씨가 조금 전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2017년, 2018년 그때 당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로버트 할리 씨가 이번에도 안 걸리겠거니 라고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지금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죠. 미처 뭐 왁싱이라든지 제모를 할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등의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로버트 할리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이 구속이 됐고 여기 대해서 진술을 확보해서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것을 긴급하게 조사에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경찰의 수사의 문제도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할리 입장에서는 모발을 전부 다 삭발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 짧게 자르고 실질적인 제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변에 대한 검사까지 나오지 않은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 2번이나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조금 더 대담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마약에 대해 습관적으로 투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승리 씨 일당의 이 카톡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머리를 가지고 탈색을 하고 탈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마약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마약이 퍼져 있는지를 이번 로버트 할리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경찰이 조금 더 신속한 수사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과 같은 조직을 설립해서 실질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소영 기자. 네. 이번에는 경찰이 그럼 어떻게 결정적으로
잡아낸 겁니까? 긴급 체포라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전에는 보시면 마약을 함께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 로버트 할리 씨에게 소환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 당연히 로버트 할리 씨는 그거를 이제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소변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 모든 걸 다 치워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자 이번에 경찰이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 경찰은 SNS를 통해서 이 마약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중적으로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 중순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판매책에게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사실을 포착을 하게 되고요. 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로버트 할리 씨가 이 판매책에게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모습을 CCTV가 포착을 하고 이 모습을 경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네. 뭐 통장 계좌 흔적뿐만 아니라 CCTV로 영상을 확보한 거군요. 그렇죠.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집 주차장에서 갑자기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에서 이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집에서는 이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이 주사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잘 들키지 않게 네. 숨겨놨다, 은닉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필로폰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사기가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취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뭐 무통장 입금했지만 김영주 의원 분석해 준 것처럼 무통장 입금은 요즘 다 걸린다라는 건데 왜 하필 집에서 마약을 했을지도 좀 의문이고, 또 오늘 경찰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뭐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증거가 없었을 뿐이다.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마약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이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망에서 피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여러 차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또 증거물 염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주사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경찰도 아마 그래서 집에서 아마 이 마약을 복용했을 것이다, 투약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사실 또 그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주사기가 사용 전인지 사용 후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주사기에서는 정작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만약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집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제3의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러한 그 외부 장소도 활용했고 집도 활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일단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백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은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좀 우려도 되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지난 2017, 2018년에 로버트 할리 씨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준비를 대응을 완벽하게 해서 결국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거잖아요. 이에 또 나가면 혹시 그럼 나도 뭐 마약을 하고서 온몸을 다 제모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또 악용을 할까 봐, 일부 사람들. 이게 좀 걱정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궁금한 건데, 가슴에 있는 털하고 코털에서는 왜 안 나오냐 궁금했는데, 아까 경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머리카락과는 또 성분이 다르다. 성장 속도가 또 느려서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몸에 있는 그런 그 모발인 것은 맞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에 있는 털인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모 부분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의심을 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피해 나가자, 피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자, 이런 것들은
이쪽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일종의 뭐 프로토콜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